조선의 느바와 함께했던 수요일입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이 조선의 올림픽으로 이름을 살짝 바꿔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나오셨고요.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또 3x3 농구 KBS 해설위원 배우 박재민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림픽은 KBS죠. 네, 올크. 근데 완전체로 만난 게 이게 얼마 만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항상 저희는 뭐 같이 늘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예? 네. 한 8개월 된 것 같죠? 아니, 왜냐면 이렇게 같이 있어야 돼요. 아이, 그럼요. 한 번이라도 빠지면 네. 물어뜯깁니다. 그럼요. 네. 예. 방송을 위해서가 아니라 물어뜯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방송의 품위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시국만 아니었어도 여러분 다 지금 도쿄에 계시는 거였죠? 그럴 가능성이 높았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안타깝습니다만 김세슬아 PD가 아까 공식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이 올림픽이 룰이 NBA 프로 룰과 조금 다른 것 같다고 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했어요. 일단 올림픽 룰은 국제농구연맹 피바 규정을 따르고 있죠. 그래서 NBA와는 좀 다른 면이 몇 가지가 있는 게 일단은 시간이 다릅니다. 네, 피바 룰은 40분. 네. 반면에 NBA는 12분, 쿼터당 12분씩 48분. 네, 그렇게 되고 3점슛 거리 역시 올림픽 같은 게 6.75m로 NBA보다 좀 짧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뭐 슛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 또 5반칙 퇴장이 반면에 NBA는 6반칙. 6반칙이죠. 네. 이런 부분이 좀 선수들이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지금 NBA 선수들이 공일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 NBA 같은 경우는 이제 S사의 공을 쓰고 있고. 공이요? 네. 국제농구연맹의 FIBA 같은 경우는 M사의 공을 쓰고 있는데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스팔딩? 네네네. 이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올림픽은 몰텐 공을 쓰고 있죠. 근데 이게 사용하는 가죽과 그것을 처리하는 공정,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과 탄성, 그다음에 공의 크기와 무게가 아주 미세하게 달라요.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은 나무젓가락을 쓰던 사람이 갑자기 쇠젓가락을 쓰는 느낌, 혹은 소형차를 타던 사람이 차를 바꾸고 그러니까 SUV를 타던 사람이 세단을 타는 느낌이에요. 이게 같은 건 것 같지만 실제로 NBA 선수들이 느끼는 차이는 꽤 클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이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적응 기간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선수, 절반에 가까운 선수들이 적응 기간을 갖지 못하고 곧바로 투입이 됐어요. 아마 지금은 좀 힘들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뭐 피지컬은 워낙 괜찮은 NBA 선수들이니까. 네. 저는 또 올림픽 농구, 피바 농구가 NBA랑 완전 다른 농구라고 보는 게 그쵸. 일단 피바 같은 게 몸싸움도 약간 좀 관대한 편이고 또 수비자 삼출룰이 없기 때문에 인사이드를 좀 지키기 수월하죠. 그렇죠. 지역 수비가 가능하고요. 미국 선수들이 약간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실제로 한 선수는 5반칙 퇴장 당했는데 심판이 나가라니까 아직 왜 나가냐고. 파울 5개밖에 안 했는데. 네, 그렇게 좀 어리둥절한 면도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랬나요? 예전에 프랑스 예전에 그런 장면도 있었어요. 이제 디안드레 조던이 대표팀에 갔었는데 피바 농구 룰이 그때 바뀌었었어요. 공이 림에 한 번 튀기면은 두 번째 튀기는 것부터는 공을 위에서 낚아챌 수가 있는 룰이 개정됐던 적이 있거든요. 네. NBA에서는 골이 완전히 안 들어가는 게 확실시 됐을 때만 공을 잡아올 수가 있는데 이제 피바 같은 경우는 공이 위에 있는 걸 낚아챌 수 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런 룰이 NBA와 피바가 또 달랐기 때문에 선수들이 또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격 리바운드의 개수가 또 확연하게 달라지는. 그러니까 룰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리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때요? 피바 룰은? 지금도 낚아챌 수는 있어요. 네. 야, 그 좀 어리둥절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한테 그렇게 졌나요? 그건 핑계입니다. 네, 그거는 핑계고요. 프랑스랑 할 때는 그냥 뭐 못해서 진 거죠. 그러니까 벽돌을 던졌죠. 네, 외곽 슛도 못 넣었고 또 수비도 열심히 안 했고. 그리고 이 미국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그렉 포포비치 감독의 성향이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대표팀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스템을 좋아하고 또 과정을 중시하는 인물인 반면에 미국 대표팀을 대표하는 12명의 선수는 진짜 뭐 날고 기는 선수들인데 그냥 때로는 그런 아름다운 과정 없이도 흔히 말하는 뭐 히어로볼, 또 개인기를 통해서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고 또 프랑스가 약팀도 아니거니와 또 첫 경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76대 83으로 졌는데 이게 17년 만에 올림픽 무대에서 진 첫 패배였습니다. 네. 실제로 근데 선수들이 포포비치 감독의 지도 방식에 대해서 좀 들었던 것과 다르다 보니까 좀 어리둥절하고 좀 불만을 갖는 선수도 있다는 또 얘기도 나왔죠. 맞아요. 그래서 그렉 포포비치 감독이 이끄는 프로팀 샌안토니오 스퍼스 시절의 승률보다 미국 대표팀 승률이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렉 포포비치 대표팀을 이끄는 그 능력에서는 현재까지는 좀 의문부호가 있어요.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포포비치 감독의 스타일은 사실 유럽 농구에 좀 가까워요. 선수들이 어떤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대표팀에 있는 선수들은 한 팀에서 훈련을 하던 선수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묶어내기가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오히려 올림픽에 나가는 것보다 묶어내는 그 전 단계가 훨씬 더 힘든 과정인데 그것을 사실은 지금은 시간이 더 짧았고 아마 험난한 올림픽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선수들 봐도 뭐 듀란트, 릴라드, 데빈 부커, 아데바요, 맥기, 그냥 한 명한테 야 그냥 뚫고 넣어 해도 될 만한 선수들. 근데 또 그러기에는 미국 선수들이 너무 많이 파괴돼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 같은 팀 같은 경우는 뭐 10년 가까이 같이 손발을 맞추다 보니까 이 조직력이 좀 잘 맞는 반면에 그렇죠. 이 NBA 선수들 가뜩이나 조직력이 안 맞는데 듀란트는 뭘 할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좀 어려움을 겪은 것 같아서 저는 미국이 우승하려면은 그 개인기가 존중되되 최대한 또 조직력도 끌어올리는 게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 방어를 뚫어본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NBA 선수들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NBA는 대인 방어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뚫었다 했을 때 앞에 또 서 있는 선수를 보고 이 선수가 여기 왜 서 있지? 여기 서 있으면 안 되는데 원래는 NBA에서는 3초 룰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헷갈리는 과정을 많이 겪을 겁니다. 지역 방어도 뚫어야 되고. 네. 공도 손에 익어야 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3점슛 라인이 조금 가까워졌으면 훨씬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쪽이 좁아지니까. 네, 안쪽이 좁아지니까 공간을 또 적게 쓰고 그다음에 이제 피바와 NBA가 다른 건 코트 규격이 미세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피바가 NBA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NBA 선수들이 뛰기에는 좀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론 오늘 이제 이란과의 경기에서는 3점을 뭐 10개 이상 집어넣었지만 과연 이제 토너먼트 갔을 때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죠. 뚫어야 될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군요. 미국이라고 만년 1위 드림팀. 그렇죠. 신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이변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다른 나라 출신 NBA 스타들도 많잖아요. 네. 특히 돈치치는 정말 잘하던데요. 슈퍼스타. 다른 조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B조에서는 뭐 호주, 독일, 이탈리아, 나이지리아가 있는데 이제 호주가 뭐 단연 앞서가고 있고요. 나이지리아가 연습 경기에서 미국을 꺾어서 좀 기대를 모았지만 역시나 또 세계 무대의 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C조는 아직까지 뭐 경기를 다 치르진 않은 상태인데 일단은 슬로베니아에서 돈치치의 활약 덕분에 또 슬로베니아가 또 승리를 거두었고 또 스페인 역시 일본을 꺾고 1승을 챙겼습니다. 지금 한국은 태권도를 잘하는 나라였고 이제 였어요. 그렇죠? 중국은 탁구에서 금메달을 쓸어 담는 나라가 이제 과거형이 됐고 일단 어쨌든 뭐 종주국 공식이 좀 깨지고 있는데 혹시 미국 농구가 금메달을 못 딸 확률도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프랑스도 있지만 뭐 스페인도 뭐 아직까지 늙었지만 그래도 우승 후보고 호주의 전력이 장난 아니거든요. 호주가 진짜 대단합니다. NBA 뛰는 선수도 많고 패티 밀스라는 정신적인 지주도 있고 만약에 결승에서 호주랑 미국 혹은 뭐 슬로베니아랑 미국이 붙는다 이러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A조 그럼 지금 각 A, B, C조가 있는데 그럼 각조 1, 2위는 그 다음 토너먼트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그럼 A조는 미국과 프랑스가 유력하죠 지금. B조 같은 경우는 호주와 독일이 유력하지 않을까 싶고요. C조는 뭐 아직까지 좀 경기를 더 치러봐야겠지만 일단 슬로베니아와 뭐 스페인, 아르헨티나 세 팀 중에 두 팀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도 성적이 많이 올라왔어요. 성적이 많이 올라왔고 루이 하치무레 같은 이제 선수들 NBA 출신 선수들이 돌아오면서 경기력이 많이 향상됐는데 저는 일본을 보면서 사실 좀 희망을 느낍니다. 일본이 한다면 대한민국도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충분히 느끼거든요. 신체 조건도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일본이 어쨌거나 C조에 지금 죽음의 조에 포함되어 있는데 뭐 스페인, 아르헨티나, 슬로베니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이변도 한번 재밌는 상상도 좀 해봅니다. 스페인 상대로 11점 차로 졌잖아요. 근데 후반은 완전 압도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후반을 15점 차 이상으로 앞섰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를 보면서 참 뭐 사실 부럽기도 하고 난감이 교차해죠. 배가 아프기도 하면서 또 희망도 얻었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현중이와 우리 저기 또 여준석 준석이가 우리 여준석 선수와 이현주 선수가 좀 잘해준다면은 한 10년 뒤에는 우리도 올림픽에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의 인생도 바뀔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친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없습니다. 이현중 선수와 뭐 카톡은 합니다. 전화번호를 알아요? 모를 것 같나요? 부럽네요. 저도 1촌입니다. 1촌이요? 이현주 선수가 싸이월드가 없을 텐데.
자, 1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역시 조선의 누바는 참 실없이 재밌어요. 네. 좋습니다. 여자 농구는 어떻습니까? 여자 농구의 미국 팀이 진짜 드림팀이죠. 네, 여기는 50연승입니다. 50연승 올림픽만. 네. 올림픽만요. 네, 이때까지. 나이지리아를 꺾고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고 뭐 이번에도 뭐 최고의 스타들이 많이 나왔죠. 맞습니다. 브리트니 그라이너라든지 에이자 윌슨이라든지 다이나 터너시라든지 뭐 레전드들이 다 출동한 덕분에 아주 최상의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라이너 같은 경우에 덩크를 하는 선수죠. 네. 여자 선수가요? 그리고, 네. 여자 키가 선수가. 신장이 큽니까? 2m가 넘습니다. 네. 네. 그리고 터라시는 뭐 살아있는 NBA 전설이고. 근데 나이지리아의 경기는 저도 이제 풀 경기를 못 보고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굉장히 고전했더라고요. 72대 81로 이겼는데 이게 미국 대표팀이 연승은 이어갔지만 또 일각에서는 미국 여자 대표팀도 위험하다. 네, 이런 기후가 있긴 합니다만 네. 근데 뭐 여자 농구는 어차피 미국이 우승하는 네. 종목이라 보시면 네. 일단 뭐 우승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호주에서 이제 캠베이지 선수가 뛰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의 라이벌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주는 첫 경기를 또 졌죠. 네. 그렇죠. 미국 여자 대표팀은 아직까지는 좀 격차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네. 뭐 다른 나라라고 뭐 호시탄탄 그 격차를 좁히려고 네. 노력을 계속 하니까.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게 근데 미국만큼 프로리그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좀 많이 없어요. 여자 리그는. 선수들이 농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지는 네. 나라가 없고 재밌는 게 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지에서 미국을 꺾을 대항마들 해서 세 팀을 꼽았는데 네. 스페인, 세르비아, 캐나다예요. 네. 공교롭게도 다 우리나라랑 다- 같은 조에 네.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같은 조입니다, 우리나라가. 아, 그렇게 힘든 조에 지금 속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우리 전주원 호였어요. 스페인이 진짜 강호 아닙니까? 그렇죠. 네. 스페인 같은 경우는 뭐 전통의 강호죠. 뭐 유로 저는 바스켓도 사실 그렇고. 끝에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피바 랭킹도 3위예요. 네. 아, 또 지난해만 해도 예. 30점 차로 졌던 아주 강한 상대였고 아직까지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스페인한테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뭐 이번에도 스페인은 내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번에도 지긴 했지만 네, 격차가 정말 엄청 좁혔고 네. 자,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전 전주원 감독의 좀 역량이 좀 드러났던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뭐 공수 전술도 다양했을 뿐만 아니라 네. 선수들 굉장히 골고루 썼습니다. 뭐 예전에 과거 우리나라 대표팀 같은 경우는 한 7명, 8명 쓰면 많이 썼다 싶었는데 네. 스페인전 같은 경우 10명을 기용하면서 그렇죠. 네. 또 굉장히 활동량이 많이 가져가는 농구를 펼쳤거든요. 이게 좀 스페인한테 먹혀들면서 좋은 경기력을 펼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스페인이랑 이렇게 좀 해볼 만하게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내일 이제 캐나다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네. 캐나다와의 경기에는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싸워야 될까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인보다 평균 키도 크고 아, 그리고 그렇습니까? 또, 네, 피바 랭킹도 스페인 선수도 엄청 크던데요. 네, 4위고 뭐 또 어천하 같은 좋은 선수들도 있는데 근데 지금 이 나란히 1패인 두 팀의 대결이거든요. 네, 캐나다도 세르비아를 상대로 굉장히 아쉽게 졌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또 그렇기 때문에 4점 차로 졌죠. 네, 둘 다 나란히 4점 차로 졌기 때문에 어. 절박함은 비슷하다고 봤을 때 결국 뭐 한국 대표팀이 스페인이랑 할 때도 공격 리바운드 차이가 거의 3배 났거든요. 근데 이런 한계를 이겨낼 수는 없죠. 그렇다면 결국 한국 여자 대표팀의 장점인 트랜지션, 또 3점, 또 3점. 강희슬 선수의 이런 1대1 능력, 뭐 박지수 선수의 또 더블 여부 이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예. 캐나다가 주전 멤버들이 다 같이 농구를 한 게 지금 2년 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이유가 뭐 팬데믹 상황이 같이 모이기도 힘들었고 예. 또 아픈 선수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력이 약간 좀 불안정합니다. 그 점을 좀 허점을 노린다면은 조금 더 재밌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 보니까 캐나다 평균 신장이 184.5cm래요. 네. 그리고 190cm 이상 선수가 4명이나 네 됩니다. 명이죠. 네. 우리나라는 박지수 선수 1명 네. 있죠. 그리고 스페인보다 이제 훨씬 몸싸움을 네. 더 터프하게 가져가는 진짜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지수 선수뿐만 아니라 김단비, 배윤 선수처럼 4번 포지션, 파워포워드 포지션에 뛰는 선수들도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 두 선수는 지난 경기 좀 부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박지수 선수를 좀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주원 감독의 용병술이 내일 정말 빛을 발하기를 좀 희망을 해보고요. 캐나다가 이제 세르비아한테 졌기 때문에 한국의 분명히 제물로 삼을 생각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역이용해서 내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박재민 위원은요, 지금 그 이제 정확히는
어떻게 발음합니까? 3x3 3x3가 공식 명칭입니까? 네네. 3대3이 아니고. 네네. 저희가 어렸을 때는 3on3라고 했죠. 그렇죠. 네. 네. 맞네요.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예. 그때는 또 무슨 예능 같은 데서 또 시합 중계도 많이 하고 많이 그랬었어요. 했죠. 네. 그렇죠. 네. 출전하면 티셔츠 주고 인기가 많았던 스포츠가 이제 정식 농구 경기의 시스템을 들어와서 이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올해 처음 채택이 됐죠. 굉장히 역사적인 대회죠 이번에. 그렇죠. 신설된 종목이라 더 궁금한데요. 네네. 어떤 나라가 강하고 또 주로 어떤 기술을 쓰는 나라가 지금 상위권에 있나요? 지금 일단은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던 나라들은 뭐 남자 같은 경우는 라트비아, 세르비아 뭐 이런 팀들이었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프랑스가 전체 랭킹 1위였고 네. 미국 같은 팀이 이제 강팀이었는데 지금 일단 오늘 결승팀은 사실 나왔어요. 지금 정통의 강호 전체 랭킹 1위인 세르비아가 떨어지고 라트비아가 올라갔고 이제 러시아랑 붙습니다. 그리고 여자 대표팀은 이제 미국 팀과 러시아가 맞붙게 되거든요. 러시아 두 팀이 올라갔고 이제 미국하고 세르비아가 붙는데 경기가 이제 뭐 곧 펼쳐지고 저희도 이제 중계방송 들어가는데 네. 아마도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거예요. 어려운 경기가 될 거고 유럽 팀들끼리의 또 대결이라 아마도 남자는 굉장히 좀 재밌는 경기 그리고 여자는 좀 의외의 결과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회에서도 네. 사실 일본 팀의 약진이 두드러졌죠. 네. 일본 여자 팀이 미국까지 꺾어버리면서 파란을 일으켰는데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신장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습니다. 특히 3x3는 신장이 전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아직까지는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 3x3 농구 재밌게 보려면 관전 포인트가 뭘까요? KBS를 보시면 됩니다. 박재민 해설위원이 해설하시니까 재밌더라고요. 그거 말고 또 소프트하게 안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콜이 엄청 빡빡합니다. 웬만한 거의 뭐 격투기급은 아니지만 네. 5대5 농구에 비해서는 몸싸움을 훨씬 장려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 육탄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막 럭비 굉장히 같아요? 약간? 그 정도 몸싸움을 네. 불사합니다. 네. 불지 않고요. 이것도 5대5 농구보다 규칙이 단순하니까요. 네. 또 경기 시간도 10분 안에 끝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네. 좀 쉽죠. 이해하기도 쉽고 즐기기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80년대, 90년대의 NBA 농구나 대한민국 농구대잔치 때 농구를 즐겨보셨던 분들이라면은 3x3가 성향이 되게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굉장히 격하고 빠르고 쉬지 않고 몸싸움이 장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5대5 농구 같은 경우는 제가 수비를 하면서 백코트를 하면서 좀 쉴 수 있는 팀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득점을 하는 순간 공격하던 선수가 그 자리에서 수비자로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 밑에서부터 2점 라인 나갔다 다시 들어올 때까지 수비가 올코트 프레스예요. 그러니까 10분 내내 모든 선수가 올코트 프레스 그리고 10분 내내 공격. 또 하나 쉴 있습니다. 팀이 아예 없습니다. 감독님들 짜증내는 표정 안 보고 싶은 분들은 3x3 보면 됩니다. 뭐 3x3는 감독이 없습니까? 감독이 없거든요. 감독, 네, 코치, 개입할 수가 트레이너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네, 경기장 내에. 있지만 개입을 못해요. 아, 개입을 못해요. 무전기로 이렇게 해라고도 못합니다. 원격 조정도 안 되고 객석에서 그냥 정말 마스크 쓴 채로 조용히 바라봐야 됩니다. 이야, 그렇게 되게 재밌는 재밌어요. 게 이 많은 분들이 더 사랑할 수 있도록 KBS에서도 중계를 또 올림픽 말고도 많이 해줬으면 자주 좋겠습니다. 해주세요. 진짜로. 예. 3x3는 진짜 농구지만 다른 농구라고 보시면 돼요. 상금도 막 걸어놓고 KBS에서요? 예. 사장님하고 이게 논의가 된 건가요? 일단 뭐 시간 관계상 그 정도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또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3x3 농구 KBS 해설위원 배우 박재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